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지도지사들이 예, 방해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예,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등장. 그 수많은 시민들이 상암동 MBC에 와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함께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선거법 개정도 함께 합의를 보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로서 2번 연임하시면서도 그렇고 이와 같은 노력이 저는 보이지 않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제7공화국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다시 한번 개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7공화로 가야 되겠고, 그러자면은 총선과 임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도 저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선거법 개정은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여당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죠. 어쨌든 뭐 단 한 발짝도 못 나간 것은 아마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개헌의 문제는 저는 하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법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저 답이 충분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각자의 위치에서 이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 개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야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검사 역을 한 배우가 우리 이 대표님께, 이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대통령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칼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반언을 하신 걸 보면 검찰도 쓰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하시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 제도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검찰을 뭐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럴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즉 권력자를 우리 국민들께서 잘 뽑고 또 잘 운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아닙니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안보상의 문제입니다. 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전시의 핵심 지휘부가 한 곳에 몰려있는 이런 나라가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사시에 소위 1점 타격이라고 이 용산만 문제가 생기면 전시 핵심 지휘부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미군 기지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쓸 수 없는 곳이라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통령으로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대선 이후에 대통령 직무를 어디서 시작하실 것인지.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또 공사이 집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아까 말씀하신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세종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 뭐 개헌 문제 등등이 걸려 있긴 한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수도권과 같은 또 다른 수도권을 전국에 5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수도권 일각을 좀 해소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기간의 정책이기도 하고 종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죠. 소위 5극 3특 체제. 지금 말씀하신 5개의 극으로 좀 나누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현행 법률 체제 하에서 또 중앙 집중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속에서 쉽지 않았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합병하자는 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의 분권이 안 돼서 그러긴 한데 더 큰 논의는 국민의힘 지도지사들이 방해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인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가래를 뱉고 그래요. 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민주당을 위한 보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 이것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언론사 이름은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식의 보도가 계속되면은 그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는 비상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뉴스타파 여기자의 손목을 잡아채는 폭력을 행사한 권성동입니다. 보통은 목에 가래가 끓으면 고개를 돌리는데 이런 사소한 매너조차 기대하기 힘든 분이다. 진실과 공정에 맞는 보도를 해달라는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비판을 해달라는 말은 좀 그렇죠. 물론 권성동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합니다. 그게 언론이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비판을 넘어 무자비한 폭력 수준의 비난도 서슴지 않던 언론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손과 발이라면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놓은 거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일환이죠. 그런데 며칠 전 뉴스타파 여기자에게 찌라시 언론 기자라며 취재에 불응하는 걸 넘어 손목을 잡아 끌고 다니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가 반발하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권성동의 기자 폭행이 있고 나서 뉴스타파의 질의에 무시하는 태도로 불응을 했습니다.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그것도 국민의 손발이 되라고 뽑아놓은 자들인데 그 거룩한 손으로 눈과 귀를 틀어막았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비난받기 싫으면 의정활동을 잘 하시라. 제발 칭찬하는 기사가 나오는 그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에게 탈당해라. 안 하면 대선 필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탈당한다고 해서 국힘의 내란 동조, 옹호의 이력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건 세탁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이 탈당한다고 해서 대선에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을까요? 내란을 동조 옹호하는 순간 이미 대선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안철수 씨나 국힘이 지금 단절해서 대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진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시켜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1도 없다.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판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지금 국힘은 윤석열과 선을 긋기 바쁩니다. 이준석이 국힘 윤석열 전화 안 받기 시작했다. 배신감에 길길이 날뛰고 있을 것이다. 라고 내부 사정을 전했는데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파트에서 뛰고 그러면 혼나는데 암튼 재밌습니다. 잘못했으니 외면당하고 벌 받는다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국힘의 태도는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죠. 윤석열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윤석열이 자신만만하게 내란을 일으켰는가? 그 뒷배가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뒷배는 국힘이었다. 물론 윤석열 개인의 인성 문제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힘 없이 이런 무모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 단순하고 극명한 답을 놓고 윤석열과 손절만 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반성하고 있을 텐데 국힘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정작 국힘이 손절해야 할 거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국힘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힘들기에 국힘의 정당 해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